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도지사의 대법원 재판이 7월 16일 목요일, 앞으로 카운트다운 이틀이죠. 이틀 오후 2시에 대법원 법정에서 선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어제 속보가 있고 나서 7월 13일이죠. 자동차를 운전해 가면서 이 속보 소식을 들었고, 운전하면서 지금까지 이재명 도지사 관련한 대법원 재판의 흐름, 지금까지의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한 현재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의 진행 상황, 이런 것을 제가 정보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 중에 이재명 도지사 관련한 영상을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제가 꼼꼼히 확인을 하고 있지만, 디데이죠, 디데이. 이재명 도지사의 선고가 임박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우려와 또는 확신, 그럴 리가 없다, 무죄다, 유죄다, 불안하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내주셨어요. 한번 보시면 우리 용화님도 그렇고 국어 수준의 이런 이 댓글은 제가 많이 읽었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하게 무죄 취지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불안하게 끊었느냐 하면서 다양한 댓글을 좀 달아주셨어요. 제 생각과 비슷하게 시기 자체가 좀 그렇다, 또 양정철이가 복귀했기 때문에 약간 좀 걱정도 된다. 한편으로는 또 이재명 도지사를 민주당의 구원자, 민주당 현재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를 세워서 민주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려는 의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정맞은 소설 그만 좀 쓰시오 하면서, 당연히 소설이면 좋겠죠. 그런데 저처럼 이재명 도지사 이 재판 흐름을 공부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대법원 재판을 선고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선고가 되지도 않았는데, 헌법재판소 의견을 배제해버리고 대법원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선고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따 뒤에서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재보궐 선고가 내년 2021년 4월인데 공직선거법상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 같은 경우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려면 182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고, 여러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30일 전 사퇴, 3개월 전 사퇴, 160일 전 사퇴, 180일 전 사퇴, 이렇게 재보궐 선거를 위한 요건이 있는데, 180일이면 6개월 전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4월 선거다 그러면 9월 10월 전까지 사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딱 맞게 재보궐 선거 일정을 고려해서 이번 대법원 선거 일정을 잡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유죄가 선고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분노를 표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그랬어요. 근데 신문을 보니까 어제 이재명 도지사 관련한 가장 먼저 영상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비슷한 제목으로 13일날 올렸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이재명 도지사의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졌죠. 내일 모레 이재명 도지사의 대법원 선고일이 있다, 관련한 보도들이 잇따랐어요. 여기 보면요, 7월 14일이죠. 하루가 지나서 저와 비슷한 제목으로 왜 하필이면 지금 선고 일정을 정했느냐 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악재와 겹친 이재명 운명의 날. 이재명 도지사의 악재는 아니에요. 이제 뒤에 보시면 오늘 발표된 이재명의 여론 지지도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꼴등에서 1위로 수직 상승했다, 이런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가 됐죠. 악재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특히 민주당과 관련한 악재죠.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또 이재명에게 운명의 날이 결정된 것인데, 왜 하필 지금인지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도 상당히 의아해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지자 여러 악재가 분위기가 뒤숭숭한 민주당 여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오거돈 쭉쭉쭉 이렇게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이재명까지 지사직을 잃게 된다면 당장 유력 대권 후보 2명을 동시에 잃은 참사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권 인사도 있지만 보수 세력의 대법원 법관도 있다는 거, 양승태 하에 대법원 법관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민주당의 중진 의원. 중진 의원이라고 하면은 이미 국회 내에서 다선 의원이죠. 여러 번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적어도 중진이라면 3번, 4번 정도 국회직을 연거푸 당선된 사람을 중진 의원이라고 하겠죠.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 감각을 발휘해서 이번 이재명 도의사의 대법원 선고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만약 이재명 도의사까지 잘못되면 수도권, 부산 등 빅3가 대행체제에 들어가고 재보선을 치러야 된다. 빅3죠. 빅3. 서울, 대한민국의 서울 수도권의 시장하고 부산시장, 그리고 대한민국 최대 광역도시인 경기도까지 빅3가 제거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재보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희한한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대선 1년 전에 정부 여당 평가전이 돼버려서 난감한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재보궐선거 때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되는 재보궐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당내에서는 박 전 시장 사건 직후 이 지사 선고일이 잡힌 것을 두고 부정적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목소리가 있다. 저도 그렇게 말을 했죠. 현재 선고기일을 잡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뭐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겁니다. 대법원 재판이 헌법재판소 선고가 있기 전에 나온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상 거의 있지 않아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헌법재판소까지 헌법소원이라든가 위헌법률 심판이 제기가 되어 있는데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겠다, 대법원이 신청하겠다 이런 의견 표현도 없이, 표시도 없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대법원 선고를 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헌법사에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 시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선고가 나오게 돼 좋은 느낌은 들지 않는다. 중진 의원이라는 거예요. 정치계나 하셨던 다선 의원, 3번, 4번 국회의원, 4번, 5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5, 4, 20, 3, 4, 12, 4, 4, 16, 적어도 16년, 20년 정치했던 사람의 정치 감각이란 뜻입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선고일이 잡혔는지 상당히 불안하다, 이상하다, 상황이 이상하다, 이 지사를 살리겠다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반면 지난달 사건 심리가 종결됐기 때문에 이달 중 선고일이 잡힐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 있다고 경계하는 의견도 있다. 주류 의견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대부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이 신청이 되어 있고 헌법소원이 신청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회부 여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 정책을 회부하겠다 이런 결정도 없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대법원이 선고한 경우는 대법원 역사상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기현 의원은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고 예상한다는 말 자체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 재선 의원도 시기 자체에 정치적 판단이 깔렸다고 보고 싶지는 않다.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는데 내 마음은 그렇게 보고 싶지 않다. 이 뜻은 뭡니까?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죠. 그런데 그렇게 보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이재명 도의사와 관련한 대법원 선고를 생방송으로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기억 속에 생방송을 통한 대법원 선고를 보신 적 있습니까? 재판을 공중파, MBC, KBS, SBS 이런 공중파에서 생중계한다는 경우는 이명박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급 엄청난 사건의 경우가 아니면 생방송을 하는 경우가 거의가 없습니다. 유튜브로도 방송을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 생방송을 한다는 걸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입니까? 지금까지 생방송을 해가지고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유죄를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릴 필요성이 있었을 때 방송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무죄를 선고하는데 생방송을 한 경우는 거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대법원에 상고 이유 보충서를 통해서 상당히 장문의 상고 이유서를 보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 왜냐하면 상고 이유서가 전 국민에게 공표가 됐기 때문에 대법원이 함부로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가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상고 이유서에 대한 대법원이 상세한 해설, 반박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방송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무죄다 그러면 원심의 심판을 파기환송한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그냥 쿨하고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생방송을 통해서 허락한 이유는 뭔가 말할 건덕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국민을 상대로 뭔가를 길게 풀어서 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 이재명 재판이 뭐 탄원서도 그렇고 전 국민이 대권 후보로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널리 알릴 필요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뭐 공개 재판, 생방송 이걸 선택할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고 이유서를 공중에게 알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길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재명을 유죄로 선고하려면 만약에 전 국민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있을 수 있고, 뭐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우리 같은 분들이 어떤 반발, 국민 여론 분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세한 이유를 생방송을 통해서 구구절절하게 읊어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방송을 선택했다. 혼란이나 다툼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번에 방송됐던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경우도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방송을 선택했다고 했거든요. 아마 이재명의 경우도 만약에 유죄로 선고했을 경우에 불어닥칠 국민들의 혼란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생방송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쭉쭉쭉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아마 방송국에서 생중계 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을 했나 보죠. 그러자 대법원이 허가를 했다는 거야. 지금까지 박근혜 방송 같은 경우는 허가를 한 경우가 있고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허가를 한 경우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할 때 그렇게 허가를 했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이것을 고려했을 때 이재명의 공소 이유, 상소 이유 이거에 대한 해명을 해주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유죄 선고를 했을 경우에 닥칠 국민들의 분열, 그 다음에 소요, 혼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죄에 대한 정당한 논리로 생방송을 선택했는지는 아직까지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재명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론 보도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판결서가 쓰여진 이후에 나타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 판결에는 영향은 없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재명이 가지는 어떤 이미지, 이재명을 평가하는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이재명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7월 14일 날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직무수행 평가가 2년 동안 꼴찌에서 1위로 수직 상승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이 매우 잘한다는 평가가 현재 급등을 했었고 꼴등에서 1등까지 전무후무한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파란색과 회색 중에서 대부분은 이것이 작년도죠. 5월, 6월이죠. 5월에서 6월로 갈수록 다른 사람들은 다들 떨어지죠.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는 70에서 71%로 약 1% 정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2018년 7월 꼴등에서 2020년 6월까지 거의 드라마틱한 순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꼴등이라고 이재명에 대한 마타도어, 친문 세력들의 공격과 비난, 야유가 있었죠. 보란듯이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역전의 드라마를 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여론조사가 상징하는 바는 경기도 북부, 지금까지 많은 손해를 봤던 경기도 북부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것이 아마 많은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목할 점은 보수의 텃밭으로 알려진 경기도 북부, 특히나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경기도 북부는 전통적으로 보수 세력의 성향을 많이 나타냈죠. 한나라당을 많이 지지했죠. 남양주, 의정부, 구리, 포천, 연천 전부 그랬죠.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북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논리로
쌍끌이 경기도 북부를 특별 취급해 줌으로써 차원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북부권의 지지율이 77.1%다. 이에 대해 당내 가장 진보적인 인사로 분류되는 이재명 도지사인 만큼 중도와 보수로의 확장성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여론조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도지사의 페이스북을 보면 7월 10일 날 박 시장의 죽음 이후로 이재명 도지사는 거의 4일 5일 동안 정치적인 입장 표명이라든가 행정 업무 수행에 대해서 전혀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고 코로나 관련한 보도만 단신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서실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7월 10일 이후로 5일 동안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임박하자 모든 활동을 현재 중지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아마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의 판결 선고 소식을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위가 직위인 만큼 그리고 이미 판결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이재명의 유무죄가 어느 정도 내부자들에 의해서는 공유가 되고 있지 않을까. 이재명 도지사도 관련한 유무죄 소식을 전해 들었지 않았을까. 만약에 무죄다. 이것을 뭐 내부적으로 비공식 라인으로 들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페이스북에 자신의 업무 추진 상황을 홍보하고 말을 했을 텐데 현재 4일 5일 동안 이재명 도지사가 활동을 멈춘 상태라는 거죠. 거의 매일 활동 상황을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에 올려왔던 이재명 도지사였기 때문에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거의 5일 동안 이재명 도지사의 행정 활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7월 13일, 7월 12일, 7월 11일, 7월 10일, 7월 9일 다시 말하면 박 시장 이후에 사건 이후로 거의 5일 동안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 도정 업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불길하게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부적으로 판결서가 이미 일주일 전에 쓰여졌고 선고 일정이 잡혔다는 뜻이거든요. 선고 기일이 임박해서 갑자기 판결서가 쓰여지지는 않거든요. 이미 판결서는 일주일, 2주일 전에 이미 작성이 됐고 선고 기일만 어제 공식적으로 지정된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무죄는 이미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결정이 됐다는 뜻이고 이재명 도지사가 일주일 전 7월 9일 날 최종적으로 도정을 업로드를 했거든요.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에. 7월 10일부터 현재 14일까지 4일 정도가 지났는데 아마 그 안에 이재명 도지사가 자신과 관련한 대부분의 입장을 비공식 라인으로 전해 들었을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아무쪼록 이재명 도지사가 무죄라는 것을 들었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도정 업무를 광고를 하고 홍보를 했을 텐데 현재 4일 동안 5일 동안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 업무가 정지되어 있다. 글이 거의 매일 올라오다시피 하거든요. 자, 이재명 업무 추진 한번 보실래요?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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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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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8일, 8일 거의 매일 이재명 도지사의 업무는 7일, 6일 거의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 업무 추진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엄청난 양의 일을 해온 스타일이야. 그런데 7월 9일, 10일 이후로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 업무는 중단되어 있다. 이것이 상당히 저는 불길하게 현재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중진 의원도 그렇고 정치에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사법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지금 대부분이 선고 기일을 결정했다는 것 자체를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현재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현재까지 기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선고 기일을 정했다. 상당히 예사롭지 않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현재의 위헌범죄 심판을 회부하거나 기각하는 결정도 하지 않고 대부분 선고 일정을 정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결과를 당연히 기대하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은 확실하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틀 내에 어떤 변수가 더 이상 있을 수는 없겠죠. 이미 판결서는 쓰여졌기 때문에 제가 주목할 것은 7월 14일, 15일 양 이틀간 이재명 내일도 마찬가지고 내일이라도 이재명 도지사가 도정 업무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글이 없다면 약간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몰락은 예정된 것이긴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은 생명이고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몰락하는 거야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의 정치적 생명이 이렇게 제거된다는 것은 또 용납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건 별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